압도적 재미 매불쇼. 요즘 뭐니 해도 외교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문제입니다. 아, 복잡해. 참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함께 하시죠. 세계로 뻗을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시점이야. 예. 이거 잘 해내야 돼, 알았지? 그렇습니다. 너도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다녀 앞으로. 저도요. 예. 알겠죠? 그런 생각으로 뭐라고- 가야 돼. 그런 생각으로. 아니야. 전 국민이 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예. 지금 진짜 중요한 시점이라 그러는 겁니다. 네.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말이 과장이 아니죠? 아니죠. 예.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학원 원장님 출신 국회의원 살면서 처음 뵀는데 삼선이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예. 외교 전문가 박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그동안 제가 그 방송에 많이 나갔는데요. 간간히 알아보다가 네. 매불쇼 한번 나왔더니 폭풍우처럼 알아봐요. 이제부터 그거 보세요. 그래서 매불쇼 대단하다 이런 네. 거. 이제 조용히 이제 의정 활동 안 하고 네. 매불쇼 불러 좀 자주 나오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 의원님 이후로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 부럽고 안 됩니다. 네. 저번에 부럽고 안 나오신 됩니다. 이후로 엄청 알아보시는 예, 아유 네. 깜짝 놀랐어요. 매불쇼의 이 힘이 대단하구나. 네. 이제는 이제 블랙 요원처럼 안 하고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이제는 하겠습니다. 수면 위로 나오셔야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외신에 대해서 저희에게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는 분입니다. 뉴스포터 해리포터 신해리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해리포터가 맞는데 내가 해리포터라고 했다고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습니까? 저도 그때 엄청 얘가. 비난했었지요. 근데 그래서- 해리포터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팬인가 내가? 막 아니 근데 어떻게 하셨지? 출연진이 네. 어떤 근황인지 어떤 방송하는지 다 그래요? 찾아보고 쟤는 SNS 검열하시는 거 아니에요? 검열? 아니란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죠? 네, 검열은 알겠습니다. 아니고. 네, 트럼프가 검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일단은 우리 그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고 처음 함께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주목하는 부분이 또 있다면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다재하게 잘하셨죠. 네. 그리고 제가 평가하기에 밥 먹으러 오라 이거 안 가신 거 전략적으로 진짜 잘하셨습니다. 고박. 아니 전문가들은 다 잘했다는데. 거기 가서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호명이 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가서 누구야 저 윤석열처럼 가고 바이든하고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 할 거예요. 가서. 네. 근데 전략적으로 우리 좀 불편한 게 있어. 너네들 앞으로 좀 잘해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뭔가 그 자주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그럼요. 실리적인 모습 보여주고, 이 사실은 칭찬받아 마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로 난리더라고요. 난리. 신났어. 진짜. 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었죠. 네. 정리하고 나서는 조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근데 네. 어제는 또 보니까 뭐 어제 또 국회 앞에서 또 뭐예요? 반정시 혐오 시위. 네. 저는 그거 하는지도 모르고 중간을 지나가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긴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요? 거기 국회 앞에서 어제 이제 아. 어제가 그 무비자 네, 그거 첫 하천 관광객 예, 들어온 예. 날이었어요. 거기랑 인천이랑 뭐 해서 맞습니다. 예. 좀 정말 우려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국정만 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 혐한 그 헤이트 스피치라 그러죠. 정오 스피치 같은 걸 했을 때 네. 오사카에서 뭐라 했냐면 조례로 금지시켰거든요. 그 이후로 혐한에 대한 그 시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우리도 사실상 이거 근거 없는 물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국가 지켜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인종적 혐오 같은 네. 그리고 막무가내 이런 혐오 스피치는 네. 당장이라도 규칙을 마련해서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요. 제가 그거 아까 전에 이전에 그 우리 최영 앵커님이 그 브리핑 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관련한 외신이 딱 있어서 바로 좀 넘겨드렸는데 중국 일본- 관광객 무비자 관련해서요? 네네. 일본 언론에서 기사를 냈는데 어떻게 냈냐면요.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니케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가고 싶은 해외가 어디냐 했더니 1위가 일본, 2위가 우리나라인데 그 네. 불과 0.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이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그런데 지금 반중 시위가 명동 곳곳에 또 그 광화문 부촌 이쪽이 많은 관광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반중 시위가 너무 많아서 네. 중국인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할 것이고 아.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포인트가 될 아. 걸이라는 약간 이건 참- 조롱 섞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국민으로만 내수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관광이죠, 근데 관광. 무조건 우리는 미국인은 웰컴이지만 중국 사람 안 돼. 이건 완전 인종차별이잖아요. 인종차별이고 멍청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한국이 반중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너네는 우리한테 뒤처질 것이라는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니케이에서 기사가 일본 나왔습니다. 신났네. 제가 저 중국 갔을 때 단체 이 관광 비자 푸는 거 그 왕이 부장이 얘기했어. 그때 김준영 네, 의원님도 저도 계셨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종의 선물이다. 오. 니네들이 하든 안 하든 하겠다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도정원 장관하고 중국 측을 만나면서 무슨 협상을 했냐면은 봐라 니네들 우리랑 이제 한중 관계가 안 좋아서 관광객 안 오고 우리도 안 가니까 다 어디 가냐 지금 중국 일본만 간다 일본만 논았다 이런 얘기하니까 네네. 거기 와 있던 사람들하고 그렇게 뒤를 쳐다보면서 그렇네 그러면서 네. 몇 개를 우선적으로 풀었어요 그 당시에 몇 개에 대한 이제 무비자를. 중국 측에 우리가 무비자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 단체 관광을 몇 군데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일본도 지금 굉장히 관광이 중요합니다. 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일본 안 가면 한국 오는 거니까 이게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쓴순위가 커요. 다른 나라보다. 네. 예를 들어서 거의 2배 정도씩 돈을 쓰고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관광에 대한 것들이 풀리고 또 개인 비자까지도 풀어줘야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 2.1% 좀 안 되고 있잖아요. 뭐 0%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반중 시위는 네. 자제해야죠. 이거는 국익에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야, 이거는 진짜 국격이 안 멍청한 맞습니다. 짓입니다. 멍청한 짓이야 그걸 진짜. 또 120%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진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나쁜 정치인이야. 지금 중소상인들하고 관광업계에서 엄청 지금 반가워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에서 역행하는 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어제 거기 지나가면서도 뭐 이상한 그 음모이나 페이크 뉴스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걸 듣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안 오고 싶을 것 네. 같은데. 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싫으면 관광객들 많이 유치해가지고 다 뽑아 먹어. 돈 많이 쓰게 돈 많이 쓰게. 빈털터리 아주 만들어. 아주 그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지갑 열게 하라고. 과소비하게 해. 네. 진짜 미우면. 거기에 조금 더 우리 그 여의도에 그 종교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 파룡궁이라고 법륜궁이라는 건데 지금 중국은 종교 자유가 제한되니까 예. 그 사람들이 또 그 공산당 수보다 더 많았어요. 그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어서 아주 그 이 반중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아예 또 국회 앞에 아예 진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종교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인정하지만 그런 것이 너무 과대하게 다른 나라에 와서 하면 안 되죠. 그 중국의 종교가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그거 참 어렵네요. 그 이게 지금 또 미국에서 한국 그래. 거구하고 미국 거구의 접점이 반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하는 거고 또 반중의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페이크 뉴스로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는 걸로 또 엮어버렸어요. 맞아요. 거기에 통일교 그걸 하고 또 통일교도까지 여기가 또 엎어서 이재명 정부는 종교를 탄압하는 거다.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미국의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스뉴스 그거 하나만 띄워주시면 진짜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폭스뉴스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극우 인사들의 기고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폭스뉴스에서 그 이재명 정부가 네. 한국의 그 교회들을 압박하고 있고 계속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정말 끊임없이 내고 있어요. 이 폭스뉴스를 사실 인용하는 그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들도 있는데 그 폭스뉴스 자체의 그 기고문을 낸
그 기자를 봐야 돼.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극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네. 뭐 미국의 그 솔저에서 뭐 미국 군인 출신도 있고 여기를 보면 지금 계속 우리나라 공격하는 포인트가 한국 교회 압수수색하고 한국 교회 아무 죄도 없는데 탄압한다. 이거 굉장히 기독교인들한테 결집하게 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어제 되게 화가 났던 게 조선일보 출신의 최보식 기자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저처럼 독립 언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분이요 저런 기사를 낸 거예요. 주요 외신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아니 제가 외신을 하루에 정말 한 6-7시간을 투자해서 보는데 저는 저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네네. AI가 만든 가짜 뉴스를 아 그래. 그냥 정말 외신 기자가 한 것처럼 와. 그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 라파엘 라시드라고 더 가디언지에서 그 프리랜서로 일하는 기자가 이 포스팅을 또 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한국에서는 외신마저도 가짜 뉴스를 조작해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가서 보니까 제가 그래서 포스팅을 하고 나서 오늘 보니까 싹 다 지워진 거예요. 아. 그리고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아무런 정정 보도가 없어요. 그 글을 기고한 사람이 한 작가인데 그 작가가 AI 도구로 챗GPT로 이재명 정부 비판하는 외신 기사 찾아줘 이러면 AI가 막 그 답변을 주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AI 잘 봐야 되는 게 그게 다 거짓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려면 그 사이트 하나하나 가가지고 원문을 다시 봐야 되는 그래야겠죠, 거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AI가 주는 그대로 기사화해가지고 야. 저렇게 올려서 마치 외신이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는데 왜 자꾸 해리포터는 칭찬만 하냐 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저한테 근데 이게- 항의가 있을 수 이 있죠. 문제는 이거 지금 뭐 내렸다고 하는데 이거 단톡방에서 막 돌리면 그럼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아니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제재할 수가 없지. 자 봐라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가디언이 저렇게 딱 하고 한뭐 네. 그냥 계속 이용하는 거죠. 와. 사진도 너무 조작을 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걸 보면 아 외신도 저렇게 이재명을 비판하는데 우리나라 그렇지. 레거시 언론들이 지금 다 굴욕적으로 숨기고 있다. 다들 숨기고 맞아. 있다 이렇게 네.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더 섹시해서 잘 퍼져요. 그 말 그래요? 자체가 그렇잖아. 우리 언론이 다 돕고 있다. 그렇죠. 나만 알고 있는 정보다 네, 하면은 그렇죠. 더 빨리 퍼지지. 그러면서 거기도 언론 개혁기를 외치고 네, 있습니다. 맞아. 와.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야 있어요. 해리포터 소중하다. 네, 그래서 해리포터 저는 소중해. 하나하나 정말 손으로 어. 발품 찾아서 하나하나 번역해서 보거든요. 아 해리포터 소중해요. 예. 많이 구독해주세요. 이제 10만 조금 넘었어요. 아 구독으로 연결됩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정말- 그 다자 외교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그걸로 돌아가면 안 되죠? 아 돌아가셔도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반응이 그 엔드 구상에 대해서 직접적 반응은 없지만 네. 또 저 국민의힘은 그걸 가지고 뭐 다 퍼주기했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는 하지만 예. 실제적 지금 분위기는 비핵화를 중점으로 해서 외교가 진행되면은 결과가 없다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하고 못하지.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 보유국이라는 얘기를 슬쩍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협상에 인정해주면서 협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중국도 지금 뭐 북한하고의 관계를 좀 밀접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비핵화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사실 비핵화에 대해서 가장 갈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사드는 해결할 수 있다 보는 거고 감히 우리를 때려 이런 생각은 있는데 네. 중국은 다 모여 살아요. 지도부가 중남해라는데 중남해라는 다 북경 바로 저 천안문 근처 다 모여 살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 한번 미사일이나 핵으로 때리면 싹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요. 또 네. 핵을 가지면은 주변 국가들이 다 핵을 보유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자기네 중국이 미국에 협상을 할 때 무기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비핵화에 대해서 내가 협조할 거야, 뭐 안 할 거야.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대북 퍼주기에 따로 비핵화에 대한 거 유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스팔트 극우주의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쭉 가지만 아 그래 핵 보유해 주는 거 인정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 어떡할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친중 방송을 한다는데 친한 방송이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친한국 방송. 저희는 애국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손매 씨 맨날 중국 얘기만 하지. 야 손매 씨
고맙습니다. 고마워. 자, 뜬금없이. 아 이거 습관. 아, 습관이에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머리 아픈 얘기, 가장 어려운 이야기,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트럼프 3,500억 달러 한국 빨리 내놔. 선불로 내놔. 네.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이 언론에서 자꾸 3,500억 달러로 가니까 이게 피부로 안 하다. 안 와닿지가 않아요. 잘 500조라고 모르겠고. 해야 돼. 500조. 근데 지금 다들 500조. 협정에 서명을 안 하고 왔잖아요. 구두 협정 그 정상회담 네. 때는 구두 합의입니다. 그게 미국도 그렇게 원했고 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회담이 넘긴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사인 안 하고 와서 이렇게 오히려 공경에 처하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 그랬는데 미국이 처음부터 서명할 수 없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서명 안 하고 넘긴 네. 것이지 네. 우리가 속아서 서명했는데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은 서명 안 하는 게 옳은 일이고요. 그렇죠. 그럼요. 게다가 지금 러터니가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거기다 2천억 불 더 보태서 5,500억 불 5,500억. 내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돈 더 달라 그래. 네, 돈 더 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은 오히려 러터닉을 배제했고 트럼프를 배제했고 오히려 그래서 베센트를 만났어요. 베센트 네. 만났죠. 그래서 베센트 만나서 오히려 합리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이게 이 한국을 빨리 설득시켜야지 유럽이나 이쪽에 들이밀려고 하니 네.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정말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까 진짜. 네, 생각이 자꾸 그 듭니다.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모색을 해야 됩니다. 해결책에 예. 대해서. 그 위성락 안보실장도 그냥 딱 선을 긋더만요. 안 되는 우리는 겁니다. 못 돈을 준다. 아니 그러니까 안 주고 뭐 예. 이런 게 아니라 줄 수가 없다. 없어요. 500초를 어떻게 주냐? 아주 그냥 깔끔하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예, 안 주는 게 답이죠. 못하는 게 답입니다.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거예요. 서명 안 하는 게 답이라고 버틸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중국 얘기해서 죄송한데 트럼프 일기를 겪었잖아요. 중국은요. 예. 중국한테 이 무역 전쟁 하니까 졌어요. 처음엔 졌어요. 그러면서 대두를 왕창 사주겠다. 또 보잉을 왕창 사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1차로 이제 봉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시간 벌면서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대도 안 사줬어요. 보잉 안 샀어요. 아, 필요한데도. 그래요? 중국이? 예, 지금은 오. 히토리도 있고 또 그런 농산물 농업 국가 아니에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농산물을 지금 대체 수입할 수 있는 데가 많아졌어요. 브라질 같은 데로.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 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네. 유일하게 맞짱 뜨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인데 중국이 이 관세 협상을 깔끔하게 해주고 그거 보고 우리가 해도 되거든요. 아. 거기를 높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중국이 맞짱 뜨는 거 보고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된다. 아.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과연 기다려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25% 자동차 관세에 15% 내리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10%에 대한 게 이제 일할인데 일할. 근데 그 128조 정도 128억 정도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익이 나는 게 그거 3년 해봐야 물어봐야 한 400억 정도 돼요. 아. 그럼 물금 알죠, 뭐 그렇게 해서. 아. 지금 우리가 지금 3,500억 불을 지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350불 정도면 350억 불이면 되는 거를 3,500억 불을 달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시간 끌게 하면 된다. 우리가 아. 처음에는 뭐 알았다 그러고 좀 하다가 아. 꼭 필요한데 안 쓸 것 같아 이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돈일수록 그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서 자기네들 어려운데 돈을 쓰고 그 어려운데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나는 사업들일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 네. 없이 하는 데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투자할수록 안 좋을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들 사인 안 해? 야, 안 되겠다 너네는. 자동차 관세 25% 매겨야겠다 하더라도 그거 10% 낮추는 것보다 3,500억 불 주는 게 더 손해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받아오지도 못하죠. 그 돈이. 여러 경제학자들 얘기하고 저도 얘기해서 한 게 뭐냐면 그 내릴 때까지 10%의 차액을 우리도 수입 보조금으로 주면 돼. 그런데 수출 보조금으로.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아뭐 이 100% 새끼들 안 돌린다고요? 되겠네. 야, 35% 내놔.
35%.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했던 투자를 다시 되돌려야죠. 그럼 파국으로 가는 거죠. 아니 배 안 져주면 되죠 배. 배 안 줘줘요? 배 안 배안 져주고 져주고. 기술 협력 못해 하면 되죠. 할 게 많네. 예, 우리도 지렛대 얘기가 많아. 있습니다. 거기가 좀 있네요. 전 세계에서 왜 한국한테 이렇게 집착하느냐 하면요. 네. 미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을 꺾어서 한국한테 적용시켰는데 진짜는 한국을 꺾어야지 다른 나라들이 적용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는데 한국은 필수적입니다. 지금 필수야. 말이 지금 뭐 배터리도 우리 아니면 못하죠. 네. 뭐 조선도 우리 아니면 못하죠. 지금 또 반도체. 약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제약도 우리 기술 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와서 누구죠?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가 걸렸다고 백신 생산 갑자기 생각이 안 빌 나죠. 게이츠. 빌 게이츠. 네. 예. 빌 게이츠는 얘기- 저만 아는 사람입니다. 예, 빌 게이츠도 그렇죠. 지금 뭐 사실상 반도체도 그렇죠. 한국이 지금 미국을 도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렛대를 한 번도 미국을 대상으로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 네. 미국 원하면 사용해야죠. 네. 그리고 그냥 또 싫어하실 텐데 중국 카드를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여차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붙는다는 거고 오히려 미국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뭐 그 우리가 정도는- 중국이랑 붙는다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하나의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될 업체가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그래서 사실 시진핑 여기 왔을 때 정상회담 또는 우리 대통령이 또 방중을 해서 중국 카드가 있다는 걸 미국한테 좀 시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진핑이 굉장히 큰 카드를 내걸어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외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진핑이 이제 경주에서 트럼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거대한 양보를 요구할 계획인데 그게 뭐냐? 대만 독립을 반대해라, 천명해라라는 걸 트럼프한테 요구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메시지를 해주면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거를 정말 중국이 되게 원하고 있거든요.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 이 말을 트럼프가 하길 원하는데요. 예. 사실 이거를 말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동맹은 다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갑자기 대만을 버리네. 그럼 우리나라와 일본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버릴 수 시그널이기 있구나.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도 네. 시진핑이 그렇게 요구를 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와. 트럼프는 그거 어떻게 대만한테 관심 없습니다. 예. 독립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돈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 시진핑 쪽에서는 얘는 경제적 거래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래 너가 원하는 거 줄게. 대신 대만 독립 반대를 너가 인정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걸 정말 할 수 있을지는 되게 회의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는 뭐 외교 프로토콜상 안 되고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너무 뭐 극단적인 그러기 거죠. 때문에 그걸 던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이제 왕위부장에 가서 그쪽에 상대방한테 이런 거 할 수 있어 조건을 내세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니까. 근데 면전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사전 조율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외신에서 한 가지만 네네. 얘기 드리면 오늘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이시바와 이재명 대통령의 네, 회담이 세 번째 있습니다. 정상회담 있죠. 굉장히 예. 중요한데 네. 지금 일본의 기류가 굉장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가 네. 일본과의 계약을 다시 재검토할 그러니까 필요성이 미국과의 있다라는 말을 관세 했어요. 협상 잘못했다고 아. 지금 비판하고 네, 나서 네네. 근데 다른 후보는 한 번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니다, 국익에 해야 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디펜스를 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 일본 여성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가 지금 거의 그 모든 조사에서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34%로 고이즈미 25%를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해지겠네. 일본 여론이 지금 한국 봐라 저렇게 서명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해서 지금 이 꼴이냐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네. 오늘 이시바가 왔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중일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도 만약에 부각을 한다면 이시바가 그럴 가능성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어. 어떤 언론에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에 이시바 이제 거의 내려오잖아요. 이제 네. 끝났기 때문에 한중일에 대한 부각도 만약 오늘 해준다면 굉장히 미국을 압박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복잡해지겠네. 그러니까 우리 이시바가 사실은 이시바가 관두는 게 우리한테는 좀 악재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 자민당 내부에서 가장 리버럴한 자민당 내부에서는 가장 악재입니다. 진보적인데 지금 이제 물러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한국의 과거사, 일본의 과거사,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도 가장 열려 있고. 근데 왜 뭐 이미 9월 4일 날 물러날 텐데 오냐? 뭐 10월 여기서- 4일. 10월 4일 죄송합니다. 네. 10월 4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여전히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시바 할 때도 1차에서는 1등 했다가
결선에서 뒤집혔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해즈미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1위로 사나이가 1위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우익이 오더라도 되돌리지 않게 마지막에 이시바가 과거사에 대해서 좀 점을 찍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지난번에는 이제 역대 정부라 그랬는데 네. 그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표시한다면 네. 다음에 더 우익이 더 들었더라도 돌아가지 이제 못하게. 이렇게 뭔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시바 정말 제일 존경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시바. 트럼프가 아세안 정상회의를 참석하고 28일까지 26일서부터 28일까지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31일이니까 3일이 비어요. 그래서 네. 일본을 들렸다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일본은 그 5,500불에 대해서 억불에 대해서 이미 자기네들이 미국이 관세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선 한국에 들어오면서 일본을 들렸다 오면서 이거 봐라. 압박카드로. 예, 압박카드로 저 일본 그렇게 하는데 너네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각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경주에서 열리는 거죠. 서울에서는 네. 이제 없고 알아보니까는 뭐 하얏트도 다 지금 만석이고 그리고 뭐 신라 호텔도 취소했다는 거 보니까 결국 이제 경주에서 미중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 트럼프가 일본을 들려서 한국을 들어온다면 저는 대리 중국 측에다 얘기한 거는 시진핑이 그 전승절 10월 10일 날 북한을 가라. 그래서 그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힘을 가지고서 와라. 그래서 미중이 여기서 다 붙으면서 북한 문제를 과감하게 논의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이 세게 붙어줌으로써 우리가 시간을 끌고 그 협상을 가지고선 우리도 하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다 진짜. 제가 이 얘기하면 뭐 논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용기 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실리 외교로 저는 아무리 봐도 더 좋은 수가 없을 정도로 없습니다. 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물론 뭐 맞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예, 예. 근데 지금 뭐 동맹파에 사로잡힌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나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제가 좀 무식한 얘기일 수 있나요? 두 개를 나눠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북한 쪽에는 네. 우리가 미국이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최악이 뭐였냐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에요. 그건 중국한테도 굉장히 나빴고요. 대만 문제 건드렸고 북한한테 비핵화를 거의 선결적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쪽에 사실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대중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이 싫어하는 비핵화를 계속 앞에 내서 자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는 말씀하신 그 실용보다는 적어도 평화라는 게 가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미국을 상대할 때는 지금 딱 정답이죠. 트럼프처럼 거래주의에 실용주의성이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되는 짓은 안 한다. 당신이 손해되는 것을 안 하는 것처럼. 네. 이걸 분리해야 되는데 이걸 섞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해가지고 미국이 니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관세 협상 말 안 들으면 네 북한하고 못해. 우리 안 해. 미군 철수해. 이렇게 협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뭐 동맹파 이런 거 나누는 게 아니라 네. 북한에서보다는 정동영 장관 같은 분들이 이 과감한 것을 밀어줘야 하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고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와. 예를 들어. 그럼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 진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 좀 동맹파에 사로잡힌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근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올 때마다 좀 힘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쟤네들이 미국하고 세게 붙겠다 할 때는 사실은 그걸 발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핵실험을 하고 하는데 그걸 지금 자제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가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가는 게 그 사람들도 바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궁금한데요. 그 트럼프가 그 800명 넘는 그 별 장성들을 미국 한 자리로 다 소집했다. 이런 일은 없었다. 예. 우리 미국 전문가들도 야 이거는 안보에도 오히려 위험하다. 한 곳만 때리면 끝난다. 예. 이거 테러 위험이 높아진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네. 소집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이거 지금 오늘 우리나라 설명해 주세요. 밤 시간에 그러니까 미국에 오늘 합니다. 우리 밤 시간 미국 아침 시간에 이제 실제로 합니다. 그래요? 퀀티코라고 워싱턴에서 좀 떨어져 있는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네. 하는데요. 네. 800명 다 가요? 지금 미국에 정확하게 840명 정도 되는데 한 와. 800명 이상이 오고요. 이런 거는 예, 미국 역대 처음이고요. 처음이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셧다운이 되면 이 사람들 비행기값 없어서 못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제 중단되니까 왔다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시기에 지금 오는 거고 네. 이게 처음엔 트럼프는 몰랐던 것 같고요. 무슨 침묵 트럼프가 예, 몰랐다. 지금 트럼프가 몰랐고 네. 헤그세스가 전체 일종의 뭐 군기 잡기 위해서 부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령 출신이고 군대 오래 있긴 했지만 직업군은 오래 있지만 소령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네. 이 800명의 장성을 어. 확실하게 장악했느냐 하는 문제가 늘 퀘스천 마크였고 조인트 깔라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실제로 몇 명을 잘랐는데 다 유색 인종만 잘랐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인종 혐오적이고 문신이 사진 많이 보셨죠? 문신을 혹시 뭐 있나요? 저 저게 사람. 온몸에 문신인데 제가 십자군 때 예. 문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악과 선으로 나누고 악을 괴멸시키려는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인종주의자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는 군 장악의 문제, 두 번째는 유색 인종 하는 거 몇 명을 제거했고 지금 얘기하는 게 한 20% 별들을 날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리 준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번째 가설은 뭐냐면 결국 트럼프가 지금 계속 내년에 선거가 불리해질 때 비상계엄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지금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지배주에 지금 전부 다 그 워싱턴, 시카고, LA 같은 데 군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행 연습으로 군의 이 일종의 정훈 교육이라든지 군기 잡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되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트럼프 지지율이요. 거의 역대 최저급이에요. 최저급이고. 많이 보도는 안 되는데 제가 이코노미스트의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거 잠깐 좀 띄워주시면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거의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오바마나 바이든은 굉장히 그래도 플러스였는데 트럼프가 지금 계속 30%대를 유지하면서 뭐야? 계속 내려가고 있고 왜 이렇게 높아? 1기 때보다 그렇죠. 우리가 39%. 윤석열한테 했던 얘기. 깜짝 놀랐네. 전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전 정부가 그렇게 낮았다는 소리지 지금 낮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보다 지금 더 안 좋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이 설문조사를 봤더니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과 그 경제가 가장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동안에 그 불법 이민자나 불법 노동자 정책은 또 지지를 했었는데 그거 역시 이번 아이스 사태 이후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한국 노동자 그렇게 구금했더니 결국엔 경제가 안 좋아지네. 어. 내수가 안 좋아지잖아. 다 기업들이 나가고 기업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 오기가 오기가 좀 불편하잖아. 네네네. 결국은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기대고 있었던 이 불법 이민자 정책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정말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계엄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헤그세스가 거의 김용현급이다라는 얘기가 군을 불러서 나중에 무슨 짓을 할 때 결국 장악해야 되는 게 군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음모론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저렇게 낮아지면 그 중간 선거 하기 전에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도 지금까지는 재고로 버티고 있는데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거 그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게 내년 봄이라는 거예요. 내년 봄에 그게 미국 내년 경제가 봄. 엄청나게 위기가 닥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어디 키세스 보내야 되나? 키세스 부대 보내야 되나? K 민주주의 수출. 이 큰일이네. 이게 이렇게 되면 웃을 일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도 경제 엄청난 진짜 악영향을 어떻게 돼요? 끼칠 미국이 텐데. 무너지는 거는 괜찮은데 미국이 그렇지. 무너지면 우리가 우리가 박살나니까.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죠. 예. 이 불안해 죽겠네. 최근 미국 그런 증시도 사람도 있어. 좀 하락세를 보이긴 했거든요. 최근에 잘 오르다가
서학개미들이 난리인데 지금 뭐 셧다운 위기도 있고요.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빚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다른 동맹한테 뜯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만간 연방 대법원에서 이 무역 합의가 과연 위법인지에 대해서 이제 결과 나올 텐데,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그거 나와도 트럼프 분명히 A, B, C, D 다 있어, 그거 별로 소용 없어라고 하는데, 전 좀 다른 게 정말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면요, 다른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국제법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트럼프의 힘이 조금씩 약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뭐 외국 가기에 앞서서 미국 민주당은 뭐 견제가 안 돼요? 미국 민주당. 아, 미국 민주당. 예, 얼마 미국 전에 민주당. 바이든이 그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영상 올렸다가 엄청 그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때냐. 제일 중요한 게 민주당의 다음 대권 주자가 안 보인다는 네. 거죠. 아, 있다는 그게 이제 게. 가장 큰. 그 캘리포니아 케빈 뉴섬이라는 사람이 좀 떠오르기는 합니다. 네. 대항마로. 근데 전체적으로 힘을 대안이 못 때릴 거 사실이에요. 네. 아, 그나마 좀 대항마였던 뉴욕 시장도 얼마 전에 뭐 여러 불법 자금으로 네. 기소돼가지고 내려오고 네. 지금 굉장히 미국 민주당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포트랜드나 그 민주 진영에서는 지금 시위가 그래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민주당 깨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진짜 합니다. 한국을 보고 오히려 트럼프의 이 비민주적 실질적으로 지금 SNS 다 뒤지고 있고 아유. 그냥 불법 체포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이 나오겠죠. 저는 아유. 미국의 민주주의를 쉽지 않네. 희망을 가집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미국.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시 뭐 의원님 예, 뭐 또 하실 말씀 없으시겠죠? 예,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